데릭 지터를 좋아한다. 기아 타이거즈의 다재다능한 내야수 박민, 24은 중요한 2025 시즌을 맞이하게 됐다. 2023 시즌이 끝난 후 호주 프로야구 캔버라 캐벌리에서 유학을 떠나고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 덕분에 2024 시즌 초반 내야 전천후 백업으로 1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4월 10일 광주 LG 트윈스전에서 수비 중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그 타구는 사실 쫓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지만 지나친 의욕과 경험 부족으로 발생한 부상이었다. 이후 2개월 만에 1군 경기에 돌아왔지만 그 자리는 이미 홍종표가 차지하고 있었다. 박민은 급기야 퓨처스리그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상무 시절인 2023년에는 48경기에서 타율 0.305, 1홈런, 23타점을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으나 지난해에는 61경기에서 타율 0.218, 1홈런, 16타점에 그쳤다. 타격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전에서 이를 확실히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홍세환 타격 코치와 전력 분석팀의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어바인 스프링 캠프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다. 스프링 캠프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변화를 추구하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박민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으므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다. 또한 1군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려면 결국 수비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 기아는 2군의 젊은 내야수들에게 멀티 포지션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재 기아 내야는 1루수 패트릭 위즈덤, 2루수 김선빈, 유격수 박찬호, 3루수 김도영으로 고정되어 있다. 미래 자원들은 당장 자리를 차지할 수 없으므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며 경쟁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박민은 4일 구단 유튜브 채널 갸티비에 따르면 올 시즌 사용할 등번호를 2번으로 바꾸었다. 이 번호는 메이저리그명 유격수 출신 데릭 지터의 등번호로도 유명하다. 박민은 비시즌 동안 서울에서 훈련하면서 한자리 수번호를 달아보고 싶었다. 데릭 지터도 좋아하니까 겸사겸사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젊은 선수로서 바람직한 포부를 가진 모습이다. 꿈은 커야 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해야만 성장이 가능하다. 박민과 같은 유망주들이 쑥쑥 성장할수록 팀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다. 벤치도 그런 선수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올해 1군 내야 백업으로 유력한 서건창, 변우혁, 그리고 김도영 라이벌, 윤도현 등이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박민의 성공이 기대된다. 기아 팬들은 박민이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기아 유망주 박민, 1수비 고수도 감탄한 재능. 이범호,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 2024년 4월 10일 광주 LG전에서 기아 내야 유망주 박민에게는 안타깝고 아쉬운 기억이 남았다. 6회 신민재의 타구가 파울 구역으로 날아갔다. 3루수나 좌익수가 잡기 어려운 타구였지만 박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욕을 발휘한 이 장면은 결국 큰 부상으로 이어졌다. 박민은 파울 구역에서 펜스와 강하게 충돌하며 왼쪽 무릎을 다쳐 경기에서 빠지게 됐다. 무릎 부상으로 3주 이상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결장 기간은 그보다 길어졌다. 개막한 지 단 19일 만에 다가온 부상은 박민의 2024년 시즌을 좌절시키는 큰 사건이 되었다.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려내야 백업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였으나 박민은 4월과 5월 동안 1군 경기에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 사이 다른 동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박민에게는 불운한 상황이 펼쳐졌다. 박민은 후회가 많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플레이에 여유가 없다 보니 그런 부상을 당했다며 자기 진단을 내렸다. 항상 긴장해서 실수가 많았다면서 긴장만 안 하면 어디서든 잘할 자신이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여유가 없었다.
공을 쫓으면서 주변을 살피는 것 대신 공에만 집착했다. 고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자신의 의욕이 부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 박민은 매번 기회라 생각하니까 그런 타구조차 그냥 놓칠 수 없었다 하며 그 타구가 내게 왔다 싶으면 뭔가 해보려고 했다. 그게 결국 부상을 낳은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코칭 스태프는 나를 혼내기보다는 안타까워했다. 왜 그렇게 따라갔냐는 말도 많이 들었다. 시범 경기와 시즌 초반에는 방망이도 잘 맞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쉬면서 타격감이 떨어졌다. 무릎이 나을 때까지는 뛰지도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민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은 동안 그의 자리를 노리고 있던 동료들이 서서히 그를 추월해 나갔다. 시즌 시작 전부터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내야 백업 자리였지만 동료들이 함께 주저앉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였다. 이후 박민의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6월에 잠깐 1군에 콜업되었지만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후로는 2군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즉, 코칭 스태프는 순조롭게 나가고 있는 팀에 굳이 박민이라는 변수를 넣을 이유가 없었다. 딱 하나였던 자리였는데 내가 2군에서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라고 돌아보며 박민은 그건 모두 내 잘못이라고 계속 되뇌었다. 박민은 시즌 시작 당시 백업은 내가 맡았지만 결국 마지막엔 내가 아니었다며 냉정하게 그 시점을 되돌아봤다. 우선권은 다른 선수에게 넘어갔고 박민은 이제 그들을 다시 넘어야 할 상황이다. 기회를 잡았지만 놓친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자신이 잘못했기에 누구를 탓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군의 자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겼다. 박민은 수비를 다시 가다듬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는 2군에서 주로 유격수로 뛰었지만 3루수와 2루수도 경험했다. 긴장을 하지 않으면 수비는 자신이 있다고 말하며 1군에서 뛰려면 수비가 잘 되어야 한다. 감독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실수가 많았고 실수 후 마음가짐이나 표정이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다. 그런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 솔직히 감독님이나 코치님도 저 선수는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점도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긴장을 덜고 자신감을 얻으려면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 박민은 이번 오키나와 캠프에서 수비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2군에서 인정받았던 그의 수비 능력은 이번 캠프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손꼽히는 수비의 고수이자 이번 오키나와 캠프의 수비 인스트럭터인 미츠마타 타이키는 몇 번의 펑고 훈련을 통해 박민의 수비 범위와 대응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박민에게 좋은 자질이 있으며 충분히 훌륭한 수비수로 성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츠마타 인스트럭터는 기본적으로 타구 판단이 좋고 기본기와 대응 능력이 잘 갖춰진 선수라고 생각한다. 송구할 때 스텝 구분이 안 되어 송구 실수가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만 보완하면 확실히 좋아질 것이다며 내야수의 이른 타구를 잡은 후 정확한 송구로 아웃을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잡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확한 송구로 아웃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은 멘탈 문제에 대해 신인 때부터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 내년에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2025년에는 더 성장한 모습을 약속했다.